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사회를 맡은 저는 김남희 의원입니다. 지난 21대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연금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연금 개혁을 무의로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계가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발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의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김남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연금개혁의 새벽을 열어야 합니다. 식물국회라고 불리던 21대 국회 거의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지만 국회의 연금특위는 그 받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21대 마지막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우려 표명에도 이재명 대표의 여당안 수용으로 여야 간 합의에 이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윤석열은 정부안을 받겠다는 것도 걷어차버렸습니다. 여야 특위, 전문가 자문기구, 마침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 공론화위원회라는 수기기구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이 직접 학습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KBS를 통해서 생중계되었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노인 빈곤도 심각하지만 미래 청년들의 빈곤도 더 심각하니 더 내고 더 받는, 더 내고 더 받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하였습니다. 21대 들어서 윤석열의 코미디 같은 연금개혁안이 제출되었지만 윤석열과 함께 당연히 침몰했다고 봅니다. 연금개혁은 너무나도 고난합니다. 보험료를 꽤 많은 금액을 더 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7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보험료를 올리는 경험을 하지 못해 더욱 더합니다. 이제 보험료 13% 인상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깎아만 오던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려야 합니다. 시민 논의에서도 13에 50은 패키지로 합쳐진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의 공과를 오롯이 다 받는 미래 청년들의 빈곤 해소를 위함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을 강화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하고 더불어 자영업자, 특고 비정규직의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에 국고 지원의 틀을 이번에는 반드시 터야 합니다.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다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의 청년들에게, 미래의 대한민국에게 죄를 짓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참여연대 최희지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혜지입니다.
21대 국회는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의 여정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재앙이라는 것은 증가한 사회 보장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빈곤한 노후일 것입니다. 40%를 넘는 빈곤한 노인이 미래의 자신일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정된 노후는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 곧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책임과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또 제가한 주체가 바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정이 아닌 사람, 제도의 생존이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결국 시민이 이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혼란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모든 답이 결국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열정, 또 그 사람들의 바람이 무색하게 시민의 선택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방임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빠르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22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과업을 국민의 선택과 의지가 담긴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서 책임감 있고 조속하게 단행하시길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유기섭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정년 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분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궁극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이 도입된 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동안 연금을 개혁한답시고 보장 수준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더 낮은 수준으로 고쳐온 탓입니다. 그렇게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으로는 적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동안 퇴직금을 뺏어 쓰고 주택을 담보 잡아 대출을 받고 노인이 되어서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선택한 시민들은 이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디스토피아가 아닌 보다 나은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을 연금개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고단한 국민의 삶, 국민의 노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말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을 개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아예 망치게 될 자동 삭감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론화를 무시하고 논의되지도 않았던 전대미문의 방식을 발표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연금판 계엄이자 연금판 구태타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연금 개혁은 일단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더 나은 공적연금 개혁 입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이 국회 입법으로 완수되는 그날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연금행동이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2024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부터 시작해서 의료 대란 등을 거쳐 사상 초유의 7.2 쿠데타 시도까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내란 속에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 구속이 되었고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파면 인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버려놓은 무수히 많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대표적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윤석열은 국정과제 중 연금개혁을 4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았지만 개혁이 아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는 윤석열의 연금개혁이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소득 대체율, 보험료 인상과 같은 모수개혁과 함께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및 국가 재정 투입,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함께 플랫폼, 원천기업 등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부과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수개혁만 이루어지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져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적 목적 실현이 저해된다는 인식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국가 재정 투입,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즉각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은 3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가입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 해결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입니다. 연금 제도와 연금 노동자에 있어 윤석열의 계엄은 12월 3일이 아닌 9월 4일에 먼저 시작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을 걷어차고 작년 9월 4일 기괴한 차등보험료율 인상, 자동 연금 삭감장치, 계층별 다침체계, 사적 연금 활성화 등 사실상 연금 쿠데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와 재정론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세대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여론전을 하고 기독 청년 보수단체까지 동원되며 학자들에 대한 인신공격, 강의실 연구실에 대한 포스트잇 테러까지 감행되었습니다. 기금 연금 거버넌스도 계약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에 자본 정권 편향적 개정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항의한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한 뒤 2년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금 상근 전문위원회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했고 심의위원회 실체 불명 뉴라이트 국민노조 인사를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는 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 힘으로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내란 부역자의 정책 관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 헌법의 원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 하나도 지키지 않는 내란 부역자들의 잘못된 정책 관성을 깨트리고 이제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연금 개혁의 내용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권자인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가의 지급 보장 및 재정 책임 분담,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특고 노동자 사업장 전환 등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13%, 소득 대체율 50%에 더 나은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에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과 함께 저희가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 폐기 그리고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는 연금개혁안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원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금 개혁안을 국민 입장을 반영한 연금 개혁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입법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 심사를 조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원의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금 행동에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번 공청회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